the beast or the beauty, both for sure, is the Desert Eagle 429 by Magnum Research. This thing is a beast of a handgun. It's funny, when I was talking with Outlaw Ordnance about what I wanted the design to look like, we started talking about things I love, and of course the first thing I mentioned is bear hunting. Being a huge bear hunter, my slogan, it's about living, and that comes from all the anti-hunters always thinking that everything we hunters do, that we're just about killing. And so not true, but you know, I told them I love fly fishing pike on a fly rod, I love mountain lions, and you know, definitely grizzly. Oh, American flag, we gotta have the American flag, and I love mountains. After a while, I started saying, well, geez, I know I'm giving you way too many ideas. And he said, nope, it's all good. They sent, days later, Outlaw Ordnance sent me a mock-up, and they included every single thing that I wanted, and I love it. They just did such an amazing job. It is a beast. I'm running the Razor 3 MOA sight by Vortex on it. Every single handgun is gonna have its own application, but I just wanted something that was, you know, I could fit with it, leave the sight on it, fit easy on my chest, so Rasco holsters. Now we just gotta find the ca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2023년 전력 5월 17일 킹스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윤호숙 권사는 다른 특별 미션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대왕께서 계시는 정평, 테네시 정평에서는 지금 23도입니다. 요새 거기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거기가 35도 가까이, 그리고 저 체감 기온은 40도를 어떤 때 넘는 그런 굉장히 무더운 지금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23도이고, 그리고 오늘은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체감 기온은 41도. 그늘에서도 38도 체감 기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흐린 날씨가 되겠고, 덥고 습하며 오후중 일부 지역에 전등 번개가 내린다고 합니다. 거의 아동 유괴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폭염주의보와 함께 어떤 사용인인지 모르지만 원리 본체론에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우리 근대 사회의 모든 사회악은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정에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유괴 당하는 것도 또 많은 경우는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그리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줬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간다. 뭐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유괴로 법적으로는 유괴죠. 그렇게 하니까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가정의 바탕,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조직에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괴하는 사람 본인이 그 아이를 학대하는 목적으로 유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였나요? 한 1, 2년, 3년 정도 됐나요? 킹스포트에서 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식당에서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한 둘인가 셋이나 있는데, 그 막내가 그냥
서너 살 되는 뭐 아이인가요? 근데 그 어린아이, 뭐 식당이니까 어린아이가 뭐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른 손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그래요. 유괴죠, 유괴. 다행히 이건 CCTV 비디오였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그리고 그것을 스토프시켰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새 아버님 고난권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많이 지금 뭐 아이를 낳고 있으면은 정말 이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끝날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이 파탄되면 될수록 이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유아 유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텍사스의 학교에서의 초등학교에서의 그 총기 난사 사건, 그것도 따져보면은 가정 바탕에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지금 날씨 시간이니까 다른 말은 좀 줄이고 날씨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 조심합시다. 그리고 최대 자외선은 건강에 매우 유해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비가 4mm 정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조금 오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22도 최저 기온, 약간 흐리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답니다. 8시까지 그 폭염주의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체감 기온이 이제 햇빛 쬐는 곳에서는 41도, 그늘에서도 38도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 테네시 총평은 오늘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여기 천일궁이 있는 동북 펜실베이니아 지역은 완전히 다른 날씨입니다. 같은 미국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현재는 19도, 현재 기온이 19도, 화창한 하늘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얼마냐면, 어디 갔죠? 19도. 이상하다. 오늘 최고 기온이 없어졌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내도록 합시다. 네. 현재는 19도고, 오늘은 29도입니다. 29도.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오늘은 비교적으로 따뜻한 날인데, 여기는 계속 20도대, 25도, 그런 날씨였습니다. 예. 비올 확률은 없고, 오늘 밤에는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일부 지역에서 전두번개가 내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비올 확률이 40%입니다. 근데 30분 동안에 1mm 정도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텍사스도 역시 덥죠. 25도, 현재 기온이 25도고, 그리고 오늘 35도가 최고 기온이 되겠고, 체감 기온이 37도. 그러니까 테네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고 덥다. 근데 바람이 굉장히 세네요. 어떤 때는 시속 50km까지 바람이 분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텍사스 자유반속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24도까지 내려가고 점차 흐리는 하늘이 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 말씀으로 갑시다. 오늘은 성약인의 길, 그리고 제1장 인생관,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큰 천성경입니다. 큰 천성경에서는 138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박자가 맞아서 화동할 수 있는 기쁨의 박자 앞에 모든 것이 자기 모양대로 음률을 맞출 수 있고 자기 모양대로 전부 다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춤을 추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표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도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잔치를 하는 잔칫날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피조 세계의 지극히 작은 만물이 바랄 수 있는 소원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아버님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항상 꿈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완전히 사랑을 중심 삼고 화동하는 세계. 오늘의 현실과는 아주 다른 세계이지만 그런 세계가 오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100%올 것이 예정되고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악한 사람들,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험한 시기를 제발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리고 심판 시기가 끝났을 때 아버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이상 세계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세계를 창건하도록 합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말씀부터 드릴까요? 바이든이라 그럴까 하여튼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대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은 2018년에 자말 가석이라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터키 아마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갔어요. 사우디 시민이에요. 국적이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반체제 언론이기 때문에 좀 사우디 안에는 못 있고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이었던가 하여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영사관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석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에 자주 기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포스트가 이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석이라는 사람이 명사관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자로 MBS라고 합니다만은 모하med 빈 살만인가요? 그 사람이 지시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대가 암살 뭐라 그럴까? 암살시키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특별히 파견됐대요. 사우디에서. 터키로. 그래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나오니까, 특히 미국의 좌파는, 이걸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언론인이 죽은 것을. 그래서, 바이든이, 대선,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공약을 했어요. 어떤 공약을 했냐면은, 내가 당선되면은, 사우디는 끝났다.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는 이제 이런 나쁜 나라하고는 관계 안 하겠다. 반체제 언론인을, 죽이는 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갈 겁니다. 무릎을 꿇고 가고 그리고 제발 원유 생산량을 늘려달라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께 빌 것입니다. 근데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나쁘게 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초기에 원유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사우디 MBS에게 그러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사람이죠. 지배하는 사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사우디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받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그만큼 관계가 악화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실제 무릎을 꿇고 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민주당의 중간 선거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해서 제발입니다. 제발 사우디아라비아 님께서 각하께서 제발 원유를 좀 더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 MBS 제가 보여드릴게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당히 젊어요. 이 사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런 젊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도 이것을 보고 있고 북한 김정은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미국 대통령을 무릎 꿇게 하다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내가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은 나도 미국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우방에 대해서도 또 적국에 대해서도 항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2018년 그 카쇼기가 죽임을 당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트럼프였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그 21년까지 트럼프였으니까 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나쁜 일이다. 사우디는 진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이 있다. 미국의 국익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아니에요. 네? 바이든은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이 아니고 아무튼 좌익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그런 노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미국의 국익은 상관없어요. 네. 그냥 민주당의 이익만,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바이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바이든이 지금 온다는 게. 왜냐면은 바이든은 지금까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원유 송유관의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소유하는 땅에서 석유를 이제 채굴을 하는 권리를 지금까지는 경매로 팔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후퇴했습니다만은 또 하여튼 그것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시점까지 갔어요. 미국 국내 원유 생산을 늘려서 더 이상 외국의 중동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시킨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다시 미국을 원유 수입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악한 영향이 있으니까, 악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생산하지 않지만 사우디는 제발 늘려달라. 사우디에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들 원유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미국 땅 속에 원유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냐? 그것이 좌익의 모순입니다. 좌익의 모순. 네. 하여튼 세계가 점점 위험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미국하고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절대로 어느 나라이든 무릎을 꿇고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세계 질서의 주도 국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입장을 포기하면은 그러면 누가 세계를 주도합니까? 중국이죠. 아니면은 러시아죠.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되겠죠.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는 것이 어제 공식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도 됐으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텍사스 초등학교 전기 난사 사건 여러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학생 19명하고 교사 2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좌익은 역시 뭐 항상 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 나쁜 놈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선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자, 더욱더 규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 이거 그리고 공화당 의원 중에도 그런 법을 만들자 그런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했다. 이런 사건이 났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긴 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실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리고 대학도 그럴 거예요.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는 총기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들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그런 법을 잘 지키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아하, 내가 총기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만 총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 총알이 있는 만큼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마다 미국의 학교에서 난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는 난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어떤 나쁜 놈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다. 이런 사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총기 금지 구역 아니니까. 그리고 NRA, 미국 라이플 협회 있지 않습니까? 미국 라이플 협회에서 난사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3, 4년 전에 달라스에 NRA 연례 총회가 있었을 때 저도 갔어요. 저도 그때 권총을 휴대하고 그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체크하는 사람이 없었고 무슨 금속 탐지기 전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진 않지만 저도 이제 안 보이게 했죠. 안 보이게 감추고 들어갔죠. 그것이 하는 것이 상식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몇만 명이 갑니다. 몇만 명이. 몇만 명 중에 적어도 수천 명,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면은 7, 8천 명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NRA 그런 매년 열리는 NRA 총회에서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난사 사건들은 이동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0%를 훨씬 넘는 비율로 총기 금지 구역에서 발생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좌익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선한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다음 주쯤이면은 그런 것을 통과하겠다고 지금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우리 환경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백악관은 총기 금지 구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총을 갖고 대통령을 지킵니다. 은행도 많은 은행에는 무장 경비원이 거기 서 있어요. 무장돼 있어요. 우리 돈을 총으로 지키고 대통령을 총으로 지키고 그리고 총의 규제를 주장하는 할리우드의 대스타들도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냥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제 11월 8일 중간 선거 날까지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불행하게도 예측됩니다만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어 방송 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떠드는 한국어 킹스 리포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